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촬영하는데요. 그 강의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소자본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최근에 소자본 창업을 하기도 했고, 일단은 이제 이 소자본 창업도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단계 강화로 인해서 휴관 중일 때 창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아무리 소자본으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무리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박을 터지나 이런 건 아니라도 반드시 성과를 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체육관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테짐이라는 여성 전용 운동센터인데, 제가 이제 좀 전에 강의에서 여성들 운동 모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제 여성 클래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 전용 클래스. 그걸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타겟을 정하거나 포지셔닝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나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보는데, 요거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원래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여성들만의 운동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성 전용 운동센터라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프랜차이즈처럼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거는 진짜 여성 전용 센터라고 생각하진 않고, 말 그대로 여성들은 하죠. 근데 이제 코치도 사실은 남성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운동 방식도 저는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일단은 운동을 약간 시키는 쪽이 좀 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운동이란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컨셉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아기자기한 곳에서 여성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거 자체로도 뭔가 큰 차별성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단순히 추측한 게 아니라 여성 전용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확인을 한 거죠. 확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도 고민을 많이 좀 더 개선해갈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0%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한 게 뭐냐면, 일단 소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소자본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게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금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을 생각할 때는 뭐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좋긴 한데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뭐 그만큼 위험 부담도 높아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소자본으로 하게 되면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제한된 자본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공략하면 좀 더 효율성 있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나? 그거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자본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쳤죠. 자본이 적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크로스핏 체육관을 차리게 된다면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뭐 금액이 올라가려면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비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진짜 좀 자리가 좋은 곳이거나, 뭐 임대료에 따라 좀 많이 달릴 수 있지만 어쨌든 억 단위로 들어요. 억 단위로. 뭐 많이 드는 경우는 뭐 적게 드는 경우 1억 5천에서 뭐 많이 드는 경우 2억 에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이상 줄 수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크로스핏 체육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일단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체육관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회원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든 학생이든 간에, 그쵸? 다 모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견적 같은 걸 좀 뽑아보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여성들만을 위한 체육관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것도 맥시멈 인원 6명이에요. 그룹 수업. 그러니까 그룹 수업 중에서도 소수 그룹 수업이죠. 네, 그래야지 이제 제가 6명을 정한 거는 뭐냐면 제가 그룹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 6명까지는요 자세하게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것 같더라고. 인원들 규모 자체가. 그래서 6명을 정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만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 맥시멈 6명의 소수 그룹 피트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초보자들 대상이에요. 초보자들. 그러면 초보자들 여성분들 6명 맥시멈. 그럼 맥시멈 6명이죠. 그럼 6명이 안 찰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가만히 했을 때 필요한 장비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와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장비도 사실은 그 되게 고가나 이런 거 할 필요 있고 진짜 운동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놀랍게도 뭐냐면 이 전체 등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은 보증금 포함입니다. 보증금 포함. 보증금이 이제 여기에 1천만 원인데, 그럼 2천만 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뭐 2천만 원도 안 들었는데 그 안에서 뭐 캐틀벨이랑 바벨이랑 스테이션 설치나 이제 밑에 매트 까는 그런 거 싹 다 있어요. 싹 다 있습니다. 그 평수는 25평에서 30평 조금 요 사이가 되는 거고요. 임대료도 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치도요, 우리가 크로스핏 체육관 열려고 하면 되게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 게 많은데, 초보 여성분들로 하니까 뭐 굳이 1층에 있어야 되거나 지하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 하니까 이제 3천만 원이 안 든 거죠. 근데 그 3천만 원도 처음에 들었냐? 아니요. 처음에 보증금만 생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체육관이 지금 있으니까 그것들 그리고 먼저 모집을 좀 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게 위험 부담이 적은 것도 있고, 일단은 매출 자체는 일반 크로스핏 체육관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들어간 투자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목표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제가 목표로 하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요, 다른 지역에다 이런 컨셉의 또 체육관 또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죠. 이게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두 군데서 하는 게 나은 게 뭐냐면, 일단 한 군데서 이게 예를 들어서 25평짜리를 합쳐서 50평짜리 하면 이 50평짜리 어느 정도 이제 뭐 되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타겟팅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쪼개서 좀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정확하게 누구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요,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상권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군데가 이제 50평짜리 한 군데서보다 좀 더 나은 거는 각각이 컨셉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모집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지죠. 왜냐면 목표로 하는 그런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50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컨셉을 잡기가 이제 25평인 것보다 좀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매출 같은 거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성공을 시켜서 한 개씩 늘려가면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게 되면 이게 회원 관리나 이런 것들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좀 더 버티기가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한 사람들과 모였기 때문에 뭔가 자체 내 어떤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핏 체육관 내에서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최대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는 딱 공통의 어떤 그런 교집함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요번에 코로나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해요. 무조건 이제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자기 팬이나 이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려면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요, 뭔가 혹시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도 회복이 빨리 돼요. 예. 저희 크로스핏 체육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 팬이 이 중심이 돼서 형성된 그런 사업체라면요,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도 그 회원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위험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소수 타겟으로 한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 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피드백 받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체육관에 있는 회원수가 뭐 100명이 훨씬 넘어 많은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 회원들을 최대한 제가 많이 챙겨준다 하더라도 이 체육관에 대해서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소수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 한다면요, 이게 고객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간의 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피드백 받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뭐 사업적인 거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나 뭐로 창의성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그 운영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원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제 이 잠재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시야나 시각이 훨씬 더 저보다 정확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입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운동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살짝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낮춘다 하더라도요, 회원의 눈높이로 정확하게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회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런 아이디어는요, 정말 100%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제가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뭔가 힌트를 얻는 거로는 최고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자본 창업으로 점점 저는 많은 것들이 가지 않을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요, 무조건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는요 계속 달라져요. 뭔가 구매 의사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되게 많아지고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수요에 대한 레벨이요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려면 그냥 불특정 다수로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단 투자되는 그 운영 비용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소자본 창업이 그냥 돈이 얼마 드냐 이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써서 하는 게 소자본 창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면요, 소자본 창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 이게 아니라 이 전략적인 어떤 접근인 거죠. 정확한 니즈나 원투를, 니즈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요. 원투 이거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 니즈 원하는 거, 그다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족시키려면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티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은 계속 많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게 회원 수가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아직 차진 않았지만, 저는 6개월 내에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4명, 5명 정도가 체험을 왔는데 4명이 등록했고 1명은 이제 고민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분도 제가 봤을 때 등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미 이 체육관 자체가요,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정확한 수요나 디테일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미 성공한 사업장이 있다는 거, 성공적으로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도 어떤 그 신뢰를 같이 입증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거고, 왜냐면 뭐 망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체육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요것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은요, 그 동일한 어떤 군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입소문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막 흩어져 있는 어떤 다양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다양한 집단이라면요, 이 입소문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철저하게 동일한 관심사, 동일한 성격의 어떤 유형의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팅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요, 이 한두 명 모였을 때, 이 한 명, 두 명 모이고 했을 때 이게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 파장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게 입소문에 대한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어. 그렇잖아요. 이게 똘똘 뭉치는 거는요, 이 소수가 훨씬 더 강한 역할을 하지, 이게 이제 막 수백 명씩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 입소문이라는 게 사실은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무리를. 특정 관심사를 가진 그 무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자문 창업,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체육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체육관이 무조건 이제 커야 되고 시설이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체육관이지만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누군가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줘서 그에 합당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굳이 그 정말 이렇게 뭐 저처럼 이렇게 무덤발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자기네 코치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멋진 철학을 가지고 소소하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내가 딱 그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이것도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 거창하게 하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 작은 사업장이라도 뭔가를 성공을 해봤을 때 뭐 확장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소자본 창업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 이제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도 해보시면서요, 키워드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시고 글 같은 것도 계속 확인해 보시고 뭐 이런 걸 하시면서요, 이 전략 같은 것들을 브랜딩을 하면서 전략 같은 걸 잘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전, 그 약점을요 보완하면서 강점이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현재 현업에 계신 코치분들, 그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많을 건데, 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적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개씩 실행을 해보시는 거죠. 이 블로그가 100% 저는 최고의 어떤 선택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막 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스타트 도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한번 제가 가진 것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유를 좀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걸 또 알려드리려고 하면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료 컨설팅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무료 컨설팅 말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 이런 내용들을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고 좀 더 이제 직접 만나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번 봐보시고요. 꼭 블로그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개씩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